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이론적인 시도를 한 사례가 나왔다는 데서 일단 1차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고요. 그러나 어떤 정량적인 이론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적인 재현이나 검증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도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슈로 남아있다. 지난달 말 국내 한 민간 연구 회사가 꿈의 물질인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관련 주식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한 게 맞는지 또 국내 연구진들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SBS 산업과학팀 정우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온 초전도체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이라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전도체라는 말도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요. 네. 전도체라고 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하면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네. 물질입니다. 근데 전기가 왜 잘 통하냐면 초전도체에는 저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전기적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건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네.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네덜란드의 온네스라는 물리학자가 네. 이제 영하 269도 아주 네. 낮은 온도죠. 여기서 절대 온도라고 하죠, 저걸.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수은 같은 물질들이 전기적 저항들이 없어진다 이런 현상을 발견했고요. 그 이분이 이제 결국 1913년도에 이제 액체 헬륨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로와 저온 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노벨상까지 받은 네.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 해당 기업이 개발한 물질의 이름이 지금 LK99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발자들의 이름과 개발 연도를 따서 만든 거라던데, 자, 일각에서는 이게 상온 초전자초 개발이 이게 맞다면 당연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노벨상 같은 거는 나중 문제가 네. 될 거라는 예상도 있고 정말로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면 네.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네. 자, 초전도체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 물질이길래 이렇습니까? 초전도체가 왜 중요한지를 보려면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적인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력을 송전할 때 전기적 저항 때문에 전력 송실을 100% 할 수 없는데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초전도 전선을 만든다면 네. 저항 없이 굉장히 강한 전력을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걸 이어서 뭘 할 수 있냐면 전기를 이용하면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데 그러면 전기를 이용해서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자기장을 이용하면 우리가 지금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네. 가장 진보된 형태의 발전에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든 다음에 플라즈마를 걷어서 핵융합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MRI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몸을 검사할 때 강한 네. 자기장을 걸어야 되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네. 온도를 굉장히 낮춘 상황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활용될 수 있고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초전도체의 다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네.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기장이 흩어졌죠. 네. 그리고 밑으로는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석 위에 이 초전도체를 올려두면 네. 이게 떠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한다면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네. 우리나라에도 뭐 하이퍼튜브라고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 지금 초전도 자석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보는 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장면은 초전도체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아마 극저온에서 있는 현상인 거고 지금 우리 민간 기업이 개발했다는 것은 상온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네.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발견이 되었었고 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도 상용화가 돼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물질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 초전도체가 극저온 환경에서나 작동을 했지 상온 가까이는 온 적이 없고 대부분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더라도 네. 영하 200도 수준에서 작동하는 물질들이었습니다. 영하 200도가 고온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들도 영하 200도 정도 네. 되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 특성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정말로 작동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사실이라면. 한다면. 네. 또 상온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기압의 10,000배, 100,000배 그러니까 초고압 환경에서나 작동하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또 고압 환경에서의 초전도체들은 이제 상용화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됐다고 주장하는 물질은 상온, 상압 네. 그러니까 지금 대기 조건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구희 기자하고 저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똑같은 여건에서 초전도체가 이렇게 공중을 부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초저온을 만드는 그런 비용과 수단 이런 것들을 생략한 채로 그대로 자기 부상 열차를 띄운다든가 네. 혹은 뭐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저항 0으로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편익들이 아까 발생하는군요. 말씀드렸던 MRI 같은 경우도 영하 300에서 400도 정도로 기온을 낮추어야 되는데 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MRI가 비싼 측면도 있는 네, 거거든요. 지금 그럼 MRI 기계 안에는 영하 3,400도로 낮추는 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엄청 크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자, 초고속 슈퍼컴퓨터도 또 상용화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사실 초고속 슈퍼컴퓨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게 슈퍼컴퓨터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보시는 서버랑 사용되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나의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정도로 큰데 이게 개발되고 난다면 결국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강한 전류를 충전할 수가 있고 거의 손실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초고속 슈퍼컴퓨터에도 상용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획기적인 과학의 성과이기 때문에 자, 국내 네티즌들도 뭐 인터넷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른바 밈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더군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저 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아바타에서 봤던 것 같은 공중 도시인 거죠. 그러네요. 아바타에서는 언옵테니움이라고 하는 이 네. 공중에 뜨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초전도체인 거죠. 그건 초전도체의 특성이라보다는 그냥 네. 반자석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자석의 반발에서 공중에 떠오를 수 있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이 행성을 침공했다가 뭐 아바타의 네. 주 내용인데 저런 것처럼 초전도체가 있으면 뭐 상온에서도 물질을 띄울 수 있다. 네. 자석만 밑에 깔아두면 뜨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도시도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상상에서 나온 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빛 둥둥섬입니다. 네네. 제목이 좀 장난스럽게 만든 겁니다만 역설적으로 해서 좀 재미있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화면은 이 지구 온난화 글로벌 와밍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한국에서 LK99로 하는 이 초전도체 물질을 딱 붙이니까 저게 딱 멈출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실제로 멈출 수 있는 효과가 지구 기대된다. 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뭐 왜 저런 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일단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카막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한 자기장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강한 자기장을 걸려면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초전도 자석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핵융합 발전 등을 통해서 탄소 없는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런 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은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지금 이재용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정몽구 회장 이렇게 쭉 재벌 총수들을 불러놓고 이제 대담을 하는 장면인데 빈살만 왕세자의 대사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저기 사막에서 조그맣게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최첨단 초전도체 기술을 배워가서 사막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네. 획기적인 발견인 것은 맞아서 이제 저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네. 우리나라가
저 정도로 아직 강대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니 뭐 경제적 강대국이 되겠죠. 뭐 그런 네. 기대감이 나오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은 다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은 지금 슈퍼컨덕터 이게 초전도체의 영문 표현이죠. 네. 자, 크립토하고 AI 그러니까 AI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화두였고 얼마 전에 네. GPT가 나오면서 과학계 화두가 다 그거였고 대중들의 관심도 저거였는데 네. 지금 모든 과학 관련된 토론들은 다 슈퍼컨덕터 네. 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것 얘기죠.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과장이 섞인 재밌으라고 만든 화면이니까 저희가 좀 봤고요. 자, 국내 기업이 이 물질을 개발했다는 데 대해서 세계 과학계가 지금 집중하면서 각자 검증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 문제를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논문이 7월 22일경에 공개됐고 나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 과연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논문 자체가 동료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논문의 저자가 그냥 인터넷에 올린 정도였고요.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올렸는데 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또 이 논문을 읽고 나서도 저명한 학자들이 네.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너무 연구 성과도 아직은 부실한 편이고 네. 그리고 이걸 뒷받침될 만한 근거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것도 마땅치가 않다 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그게 네. 거의 일주일 정도 그 상황을 유지했었고요. 다만 이제 저 업계에서 공개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네. 그거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저 업계에서 이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자석 위에 물질이 뜨는 네. 현상입니다. 저희 뒤에 있는 이 사진이죠. 네, 이 그렇습니다. 사진인데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고도 네. 사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면 이 물질이 공중에 떠올라야 하는데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중에 완전히 떠올라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닥은 것처럼 붙어 있네요. 예. 한쪽이 바닥에 붙어 있죠. 예. 그리고 펜으로 건드렸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네요. 잠깐 바닥에 붙어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 반자성이 나타났다고 하면 네. 이 물질이 완벽하게 공중에 떠올라야 되는데 네. 그 상황이 아니라 한쪽만 붙어 있는 걸 봤을 때 오히려 한쪽이 자석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네. 강자성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붙어 있는 거 아닌가. 반자성이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가 이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증명이 될 수가 없고 저거 자체로만으로 마이스너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어서 네. 여전히 이 영상이 공개되고도 회의적이었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교수 중에 한 분이 네.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사이언티스트라는 곳과 인터뷰에서 저 물질이 아직 불완전하게 합성됐기 때문에 일부 분에서만 초전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식의 네. 해명성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정말 되려나 하고 이제 해외의 다른 기관들에서 이거를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부터 이게 이제 논란과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건데 저는 그 기점을 지난 화요일 정도로 보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한 시점이기도 한데 일단 중국 화중과기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물질을 실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 설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작법을 담은 논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논문이 좀 칭송을 받았던 이유 중에 그래도 하나는 네. 제작 방법들을 완벽하게 공유를 처음부터 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네. 들면 2020년도에도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하는 미국 연구팀이 있었는데 네. 그 연구팀은 제작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아서 다른 데서 검증이 전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 수가 없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금 연구팀 같은 경우는 제작 방법을 완전히 공개했고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게 이 중국에서 만든 영상인가요, 저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중국의 유튜브라고 볼 수 있겠죠. 빌리빌리라는 데서 공개를 한 건데 뭐냐면 이 논문대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만들어 봤더니 네. 역시나 저 밑에 지금 자석이 깔려 있고 아. 지금 연구직이 흔들고 있습니다. 네. 자석과 반발하는 성질 그리고 지금 아주 작은 물체가 공중에 떠 있다. 공중 부양도 어느 정도 재현이 가능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더니 이 현상이 그대로 어느 정도 재현이 되더라. 그래서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식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이게 정말 진짜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긍정적인 여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다만 저기서도 초전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기적 저항이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거는 그 초전도체 성질 중에 하나지 네. 그걸로 초전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연구팀도 정기적 저항을 검사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전기적 저항 부분에 대해 검증이 안 됐으니 이걸 지금 초전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일종의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맞는 것 같다라는 네. 걸 하면서 긍정적인 여론은 생겨났습니다만 반대 연구도 사실 많습니다. 저 연구가 이제 합성이 제대로 됐다 뿐이지 예를 들면 베이향 대학교, 역시나 중국의 대학교에서 네. 또 검증을 했을 때는 검증에 실패했고 반도체, 초전도체가 전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놨고요.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에서도 역시나 검증을 해봤더니 초전도체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 연구, 일부 연구들에서는 긍정적인 연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연구도 많았다는 점. 네. 지금 그래서 논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연구팀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검증을 해보겠다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사실은 초전도체를 개발하지 못했는데 개발했다 이렇게 좀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0년도에 미국 연구팀이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네. 결국엔 그 논문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이 연구팀이 자기네들 연구를 다시 개발해서 이거를 저명 학자들 데리고 공개 검증을 해봤다. 그래도 성공하더라라고 주장은 한 상태인데 역시나 이 제조법들이 공개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 이 재현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학계에서 완벽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국내 과학자들도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일인데요. 네. 결국에 이 문제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검증에 정확히 참여한 팀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 저온학회에서 네. 우리가 자체 검증단을 꾸려서 여러 대학과 함께 같이 검증해보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어제 3시에 했습니다. 네. 자, 국내 검증단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가짜일 것 같다는 입장인가요? 일단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 입장의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네. 아카이브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와 공개된 영상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논문의 영상과 물질이 네. 상온초 전도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과 아까 보여드린 영상 가지고는 상온초 전도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입장도 보시면 자,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시편을 제공한다면 시편이라는 건 이제 샘플 만들어 놓은 샘플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도 공개가 됐으니까 네. 이 시편을 제공한다면 검증위원회에서 상온 초전도체 검증을 위한 측정을 하고자 한다. 이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네.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샘플에 대해서 상온에서의 초전도성을 검증한다면 금방 또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을 같이 검증해보고 싶다. 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쳤습니다. 네, 문제는 이걸 개발했다는 민간 기업인데 정국 기자도 그 업체를 접촉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업체 측에서 샘플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면 뭐 증명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곧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샘플을 공개를 해서 네. 그러니까 언론 공개가 아니라 학계에 공개를 해서 제공을 한다면 네. 정기적 저항을 측정해서 이미 샘플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이제 이게 상온 초전도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다른 대학들에서도 네. 이제 국외 대학들에서도 검증을 아까 화중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검증을 하고 있던 거고요. 네. 미국 아르곤 연구소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발표된 게 우리나라 서울대랑 성균관대, 고려대에서도 자체적으로 저 물질을 만들어서 재현 실험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현 실험이 되고 나면 조만간 또 결론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정말로 우리 민간 기업이 이걸 개발한 거라면 정말 전 세계의 길이 남을 전 세계인들의 생활을 바꿀 획기적인 발명일 텐데 자, 내일인가 새로운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에서? 그건 이제 공개된 내용은 아닌데 네. 저희가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이제 했었고 네. 사실 접촉 초기부터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료를 가지고 있고 검증에 자기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 언론 공개도 곧 하겠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게 먼저일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네. 당장 공개는 어렵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을 때가 이제 그때 검증은 어렵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빠르면 내일이 되겠죠. 네. 그 당시로는 내일이 되겠는데 내일 정도에는
학계나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표를 이제 저에게 전해는 왔는데 실제로 내일 발표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검증단이 출범을 하기도 해서 그 검증단에 같이 참여를 하던 아니면 검증단과는 별도로 공식 발표를 하던 입장이 좀 나뉠 것 같긴 한데 내일 발표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측에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는 있다는 입장은 전달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체도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발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 해당 연구진들의 다른 언론과 한 인터뷰들을 보면 실제로 이 시료 샘플이 충분히 보유된 상황은 아니라는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료가 있긴 있지나 많지는 않고 네. 이 상황에서 여러 검증단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시료도 더 만들어야 되고 네. 다른 검증단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는 뜻은 여기저기서 계속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 의지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공개 시점들이 좀 느려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과학계 쪽에서는 성과가 나오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금방 공개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결과 나온 후부터는 언론에도 상당 부분 많은 공개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네.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은 이 지금 결과 발표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네.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정국희 기자도 과학 분야 오랜 시간 취재했는데 기자로서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 감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물질에 대해서 초전도성이 검증된 것은 네. 저 회사에서 주장한 논문 2편이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자성이라고 네. 하는 물질이 떠오르는 성질에 대해서는 중국 이제 화중 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하는 측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고 로렌스 이제 버클리 국립연구소 미국 연구소죠. 여기서도 이론적으로 구리, 납, 네. 인산 구조가 초전도성을 가지는데 유리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식의 이론적 배경은 제시했지만 네. 뭐 이 이론적 배경은 사실 이 검증을 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될지 몰라도 인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자, 저 반자성 지금 떠 있는 저 반자성 저 영상 자체는 네.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영상입니다. 저것은 업계 말대로 예. 저것이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마이스너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주장에도 해당되는 영상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저 영상 자체 그리고 지금 저 구리를 흔들고 있는데 저 네. 자석에서 저게 이제 LK99를 표면에 바른 다음에 구리를 갖다 댔다 붙였다 하면서 그러면 자석에 달라붙지 않지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닿지 않는데 움직인다는 거죠. 네, 반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인데 네. 실제로 저거는 그냥 구리 표면에 해도 저렇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LK99의 그 상온 초전도성이라든지 반자성을 검증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자성에 대해서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엔 없고 네. 중국 화중과기대 영상이 전부입니다. 아. 그리고 초전도성에 대한 연구는 논문 2편 그리고 네. 그 업체가 밝힌 논문 2편이 전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 지금 초전도성 물질을 개발했느냐로 보면 아직까지는 증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과학적으로는 맞는 상황입니다. 회의론에 네. 가깝죠. 다만 이제 해외에서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논문도 있으니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들과 같이 검증을 펼쳐야 된다. 이건 굉장히 올바른 방향을 생각하고 이 물질이 꼭 상온초 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좀 상온에서 반자성을 가진 물질들 좀 특이한 물질일 수 있습니다. 예를 그럴 들면 수도 있죠. 예. 열분의 흑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그게 뭐냐면 흑연, 탄소를 굉장히 고온에서 가열한 건데 이것도 자석 위에 올려 좀 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자성은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네. 이것이 뭐 초전도체, 상온 아닌 초전도체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반자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대단한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확실하게 검증해야 할 게 초전도성, 네. 전기적 저항이 상온에서 0이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이걸 보려면 이제 국내외와 국외의 초전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연구 결과는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네.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후에 이제 업계 대응이나 발표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검증 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정국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